예전에는 손만 잡아도 두근거렸는데 이제는 서로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고 잠드는 날이 많아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 4가지 방법만 제대로 알면 잃어버린 열정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잘하는 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섹스 만족도 높이는 비밀 4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노하우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관계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제가 더 많은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성생활의 만족도는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뇌, 호르몬, 감정, 그리고 관계의 신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성의학센터의 김도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만족도는 심리적 안정감과 생리적 반응이 동시에 맞물릴 때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즉, 몸이 반응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반응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만족을 느끼기 위해 꼭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대화입니다. 많은 부부가 성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성에 대한 대화 빈도가 높은 커플일수록 만족도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부드럽게 변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성적 친밀감을 70% 향상시킨다고 발표했죠. 결국 좋은 대화는 좋은 섹스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남녀 모두에게 성은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면 쾌감보다 불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특히 여성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때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상대의 시선이 따뜻하고 배려가 느껴질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그때 몸도 반응하기 시작하죠. 반대로 비난이나 무관심 속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만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신체적 자극의 질을 높이는 것. 성의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 중 하나는 리듬과 호흡의 중요성입니다. 빠른 속도보다 서로의 호흡이 맞을 때 뇌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동시에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사랑과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물질로 관계 후에도 정서적 안정감을 남깁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리듬을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네 번째, 긍정적인 피드백과 칭찬입니다. 남성은 인정받을 때 자신감을 얻고 여성은 사랑받는다는 확신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부부 상담가 오주환 소장은 섹스 후 칭찬 한마디가 성적 만족도를 40% 높인다고 말합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이런 짧은 말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결국 섹스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은 테크닉이 아니라 교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을 때 진짜 만족이 찾아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연결될 때 부부의 관계는 다시 젊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있었던 부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많은 부부가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사례들이지만 그 안에는 회복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58세의 김정수 씨 이야기입니다. 정수 씨는 지방 공장에서 일하며 늘 피곤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 이선영 씨와 결혼한 지 28년, 둘 사이에는 어느새 대화보다 침묵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이면 그는 TV 앞에 앉고 아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었죠. 그들의 관계는 오랜 세월의 습관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손이라도 잡아볼까? 그 한마디가 정수 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일과 책임에 묻혀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매일 밤 10분이라도 서로의 손을 잡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달이 지나자 서로의 눈빛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섹스를 회복하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먼저 회복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62세의 박미화 씨의 사례입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정작 대화는 줄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남편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꼈고 이제 여자로서 끝인가? 라는 생각에 우울해졌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부부 상담소를 찾았고 상담사가 권한 첫 번째 과제는 스킨십의 재교육기였습니다. 서로의 손, 어깨, 허리를 하루 한 번씩 가볍게 터치하고 오늘도 고마워 라고 말하는 연습이었죠. 단 한 주 만에 남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이 먼저 손을 잡았고 미화 씨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짧은 손길이 나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줬어요. 마지막으로 67세의 최성호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성호 씨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 성기능이 떨어졌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해서 일부러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서운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못해서 싫은 게 아니라 나한테 마음을 닫은 게 싫어요. 그 말을 들은 성호 씨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전문 상담을 받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술을 줄이고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죠. 몇 달 후 그는 예전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그녀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세 부부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섹스 문제는 부끄러움의 주제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관계의 문제라는 점이죠. 이들은 말하지 않고 참는 대신 손을 잡고 대화했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다시 서로에게 설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섹스 만족도를 높이는 5가지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부부 상담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감사 인사를 건네세요. 섹스는 결국 감정의 연장선입니다. 감정이 메말라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친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편했어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부부 상담가 윤서연 박사는 말합니다. 감사 표현이 꾸준한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성적 만족도가 35% 높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섹스보다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눈 맞춤을 연습하세요. 많은 부부가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눈을 마주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눈을 맞추는 순간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대화할 때, 식사할 때, 혹은 잠자기 전 10초만이라도 서로의 눈을 바라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놀라운 친밀감을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 관계 전후의 감정 루틴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시작 전에는 손을 잡고 오늘은 서로에게 집중하자 한마디를 건네고 끝난 후에는 포옹하며 좋았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세요. 이 루틴은 뇌에 안전한 경험으로 각인되어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서울성의학 연구소에 따르면 이런 정서적 루틴을 가진 부부는 섹스 빈도보다 만족도가 1.8배 높다고 합니다. 네 번째, 느림의 기술을 연습하세요. 특히 남성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입니다. 빠름은 자극을 높이지만 느림은 감정을 깊게 합니다. 리듬을 늦추고 상대의 반응을 느끼면서 움직이세요. 여성의 신체는 남성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호흡을 맞추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천천히 이루어지는 성관계가 혈류 개선과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성에 대해 배우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강의나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새로운 정보와 시선은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배우자와 함께 성장하는 그 과정 자체가 가장 강력한 애정 표현이 됩니다. 섹스 만족도를 높이는 비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의 반복이 마음을 녹이고 그 마음이 다시 몸의 반응을 바꾸는 것이죠.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성적 만족감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체의 생리적 반응, 호르몬 분비, 그리고 문화적 인식이 모두 얽혀있는 복합적인 현상이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과학과 역사를 통해 이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까요? 섹스 중에는 뇌에서 세 가지 주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도파민, 옥시토신, 그리고 엔도르핀입니다. 도파민은 쾌감을,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감을, 엔도르핀은 이완과 행복을 담당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작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은 60세 이상 남녀 건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행복감 지수가 평균 28%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쾌감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의 차이였죠. 또한 혈류순환이 원활해지면 남성의 심혈관 기능과 여성의 골반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친밀한 신체 접촉을 한 중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낮다고 합니다. 즉, 사랑의 표현이 곧 건강 관리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역사적 관점을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성관계를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삶의 균형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죠. 몸의 열정은 마음의 평화를 돕는다. 이는 섹스가 단순한 욕망이 아닌 인간의 본능적인 치유 행위라는 철학적 시각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께서는 남녀가 교합하면 음양이 조화되어 피와 기가 순환한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은 생명의 흐름이자 건강을 유지하는 한 방식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받아들였죠. 결국 과학도 역사도 한 가지를 말합니다. 성적 만족은 부끄러운 주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자연의 치유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는 조절할 수 있지만 사랑을 표현하고 느끼는 감각은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과학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전문가들의 조언과 함께 하나씩 답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부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6가지 질문입니다. Q&A. 나이가 들면 성생활을 줄이는 게 건강에 좋지 않나요? A1. 아닙니다. 과거에는 나이 들면 자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대의학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서울의대 성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에도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5% 낮았습니다. 성관계는 혈류 개선, 호르몬 조절, 면역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론 무리하거나 피로한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적절한 빈도의 관계는 노년의 활력소가 됩니다. Q2. 약물 고혈압약, 당뇨약 등을 복용 중인데 성생활을 해도 괜찮을까요? A2.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약물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대한남성의학회에 따르면 혈관 확장제나 일부 항고울제는 일시적으로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의사와 상담하면 대체 약물이나 조절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 성욕이 거의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3. 나이와 함께 성호르몬이 감소하면 성욕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극입니다. 스킨십, 포옹, 눈맞춤, 대화 등 감정적 교류가 성욕을 되살립니다. 필요하다면 여성은 에스트로겐 보충요법,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치료 등을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이미 끝났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Q4. 부부 사이에 성적 대화를 하면 오히려 어색해질까 걱정돼요. A4. 처음엔 누구나 어색합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은 대화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요즘 우리 너무 바쁘지. 당신이 안아줄 때 마음이 편해. 같은 말부터 시작해보세요. 직접적인 표현보다 감정을 나누는 말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연구에서도 성에 대한 대화를 자주 나누는 부부는 관계 만족도가 평균 37%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관계 중 상대가 불편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무조건 멈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성은 상대의 동의와 편안함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은 몸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애무와 대화가 중요합니다. 만약 통증이나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민감한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Q-식, 성생활이 줄면 부부 사이가 멀어질까요? A-X,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성은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입니다. 서로의 감정, 스킨십, 대화, 일상의 관심이 유지된다면 충분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섹스를 피하는 이유가 스트레스나 감정의 벽이라면 그건 반드시 풀어야 할 신호입니다.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이 젊으면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섹스는 건강과 사랑, 두 가지를 동시에 회복시키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섹스 만족도를 높이는 4가지 핵심 비밀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대화, 심리적 안정감, 느림의 기술, 그리고 상호 존중, 이 단순해 보이는 4가지가 부부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런 나이가 아니야. 하지만 인체의 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을 기억합니다. 포옹할 때 심장이 따뜻해지고, 손을 잡을 때 혈류가 개선되며, 눈을 마주칠 때 뇌는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이건 젊은 시절만의 특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한 삶의 회복력입니다. 부부 상담가 오주환 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섹스는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다. 서로를 존중하고 듣고 기다려주는 그 과정 속에서 부부는 다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마음 한켠이 쓸쓸해졌나요? 괜찮습니다. 그건 아직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당신 손이 참 따뜻하네요. 그 짧은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단지 그분을 다시 열기만 하면 됩니다. 몸이 아닌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법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어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 관계, 그리고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이 여러분 곁에 머물길 바랍니다.